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시세 확인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장인환 행정사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인환 행정사님을 말씀드리면 신용관리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기술행정사까지 갖춘 이러한 모범 시민이죠. 그래서 시세 확인서란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각종 사항들을 물어봐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우선 천천히 시세 확인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법원에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책 이런 판결을 할 때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판사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부동산 시세 확인서라 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 다른 경우는 그렇군요. 자동차에 대해서 또 중고 시세 확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군요. 하죠. 예, 그래 시세 확인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 시세 확인서가 어떤 때에 필요한지, 어떤 분이 이것을 발급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범위가 다양한데요. 일단 법원에 제출하는 아까 말씀드린 파산 면책, 그 다음에 개인 회생,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에서 각종 정책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 이런 거 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 해서 각 대학이라든지 어떤 공사나 이런 데서 재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회사에서 사원들한테 사옥을 제공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있죠. 아주 이야기를 소상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세 확인서가 어떤 분이 이제 그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세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하냐, 관공서에 발급하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많이 합니다. 문의 많이 하는데 특별한 그게 관공서 이런 데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부동산 행정사 같은 경우는 조사하고 이제 조사한 것을 이제 자료로 해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집단인데요. 전문가 집단인데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했었는데 지금은 2019년 1월 31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해서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 위법이라 해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것 같고요.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부동산 업자라고 하나요? 그 이분 사장님이라고 하나요? 이분들도 좀 전문가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양쪽 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도 전문가고,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거래에 대한 전문가지 이런 그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조사해서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물론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지만은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이죠.
공인중개사는 이제 작성을 못하고 네. 행정사와 이제 감정평가사가 작성을 하는데 네. 신뢰도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사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가요? 신뢰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사는 같이 이제 그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사와 감정평가사를 비교했을 때 네. 물론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은 뭐 감정평가사가 뭐 월등히 높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거는 예. 인정하고.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뭐 감정평가사만 있는 자격만 예. 있는 분하고 예. 공인중개사하고 행정사를 예. 같이 경험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꾸준히 십몇 년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식이라는 예. 면에서는 그럼 뭐 얼마든지 커버가 좋겠군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시세 확인서가 네. 처음에 뭐 발급된 시기는 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예.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크게 많이 요구하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게 1998년 그때지 않습니까? IMF 때. IMF가 예. 발생해서 예. 그래서 그때 이후에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면책 이런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초창기에 법원에서는 뭐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뭐 부동산 시세 확인서 이런 걸 많이 처리했겠죠. 그렇게 했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데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권한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협회나 이런 데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2018년 4월 12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부에서 그걸 재판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거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했거든요. 네. 항소라니까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했는데 똑같고 그렇게 150만 그럼 뭐 최종 그럼 상고심까지 갔겠네 대법원. 네, 상고심에 갔는데 2019년 1월 31일 날 상고심에서 벌금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상고한 그 재판이 확정이 됐군요. 그대로.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안타깝지는 않죠. 저희가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뭐 법원에서도 요구할 거고요. 또 다른 기타 뭐 관계되는 분들이 요구하는데 대략적으로 요구하는 의뢰하는 이러한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의뢰하는 곳은 크게 봤을 때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이제 사인, 법인 포함해서 사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법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산 면책, 그리고 개인 회생, 재산 분할, 그리고 재산 분할 그건 뭐지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는 각종 정책 자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주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도 했고, 뭐 재건축 조합에서도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도 하죠. 그런 거 하는데 재건축 조합이 아니라 이제 전세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을 하는데 전세 대출을 하려면은 객관적으로 그냥 얼마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 가치가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얼마 되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주택보증공사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해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받은 거를 민주평화당 정동영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들도 이제 시세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분들은 대략적으로 발급하기 시작한 때는 어느 정도 몇 년도 정도에서 발급을 하기 시작했는죠? 그 전에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2, 3년 전에 한 16년, 2016년 이때부터 이제 행정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위법으로 판결을 받으면서 그게 그렇군요. 이제 예. 행정사가 집중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야죠.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세 확인서는 사실상 지금도 많이 필요한 분이 계시겠지만 예, 예.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예, 예. 감정평가사는 시세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돈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예, 일반 행정사보다는 제 예, 생각에. 예. 그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라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네. 형식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고 그것도 페이지가 십몇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최소한 십몇 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십몇 페이지 넘고 거기에다가 많은 내용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파악하는 분야가 더 넓겠군요. 그래서 예.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고 공인 행정사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많이 다운돼 가지고 5만 원대를 제시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사실상 차이가 굉장하군요. 예. 금액의 차이는. 예. 그런데 이제 금액의 차이가 많은 만큼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네. 어디에 제출됐을 때 예. 그 차이만큼의 네. 그 효과가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감정평가사에서 했을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면 30만 원을 주고 했다고 보고 여기는 네. 5만 원 주고 했다고 보면 약 네. 한 5, 6에 30, 한 네. 6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6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감정평가사 절대 평가가?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은 예.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제2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세를 이제 조사할 때 네. 들어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너무 자세한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겠군요. 객관적인 자료 충분히 그 가치를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눈만 아프죠 사실상. 그럼 감정평가사도 가격을 내리고 예. 몇 개 항목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하는 형식이 있기 이러한 오늘은 부동산 시세 확인서에 대해서 장인환 행정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선 자격 요건은 감정평가사와 공인이 아니죠. 일반 행정사. 공인이네요. 일반 행정사님들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통하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자, 오늘 더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거하고 공인 행정사가 시세 조사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예. 공인 행정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에 거래될 수 있냐,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각 제곱미터당 얼마, 그리고 건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건축 비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나 아니면 거래 시세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지만은 거의 다 부동산 제도 조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고생만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약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문제되었던 게 감정평가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인중개사 조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세를 조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많이 작성해봐야지 또 경험이
예, 네, 생기는 그렇겠군요. 거죠. 예. 예.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여러분 그 부동산 시세 확인서에 대해서 장윤환 행정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